어, 네, 저는 오늘 5회차 어플리케이션스 오브 트랜스포머 강의를 맡은 배민성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저랑 저랑은 아마 오늘 포함해서 3번 보실 거고요. 네, 저는 아마 비전 쪽 내용을 주로 이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역할을 할 예정이고, 네, 그 과제 3 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화요일이랑 다다음 주 화요일에 보실 거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저번 주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트랜스포머 RNN과 트랜스포머 관련 내용을 배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트랜스포머가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딥러닝 쪽에서 게임 체인저 같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트랜스포머가 나온 이후에 많은 분야의 트랜스포머가 활용되고 있는데,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그러니까 다 NLP 말고 이제 처음엔 NLP에서 시작했지만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근데 사실 다른 분야라고 하긴 하는데 오늘은 비전 쪽에서 어떻게 활용됐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 시간이 2시간을 안 2시간보다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단 그 전 강의자님인 김민성님께서 저랑 이름이 같은데, 그 김민성님께서 과제 2 관련 공지를 해달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공지만 하고 넘어가면요, 8월 4일까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뭔 과제인지 잘 몰라가지고 여기 설명이 적혀 있는데, 그래서 여기 설명 잘 읽어 보시면 되고, 네, 아마 트랜스포머 구현인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는 안 읽어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보라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다 잘 남겨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컨클루전 부분에 이제 저런 내용들도 꼭 코딩 플러스 해서 같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필수는 아니지만 권장이니까 웬만하면 하시면 아마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아마 추가하신 것 같고, 내용을 그 다음에 특히 강조하신 게 모르겠으면 바로 연락을 해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소한 거라도 모르겠으면 연락해주면 좋겠다고 하셨으니까, 과제하면서 어려운 점 있으신 분들은 이제 주변 분들한테도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저번 강의자님이었던 민성님께도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닌데, 과제 일 제출률이 또 그렇게까지 높진 않아서 그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절충안을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늦은 제출이 가능해질 건데, 아마 페널티는 있을 거고요. 늦게 내는 거에 대해서. 원래 과제 1 제출이 오늘 이거 시작 전까지였다고 하던데, 근데 혹시 난이도나 이런 거 어떠셨나요? 과제 어땠어요? 할만했어요? 뭐 또 의견 있으신 분 있어요? 그 제가 또 3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라서 또 얘기해 주시면 약간 최대한 반영해서 만들 수 있어서, 혹시 뭐 약간 의견 같은 거 있으신 분 있나요? 너무 뭐 어땠다 약간 이렇게 말하면 지금 말할 분이 없겠죠. 그래서 얘기하실 분은 저한테 따로 와서 얘기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과제 2가 나왔다고 하니까 열심히 구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랜스포머 워낙 또 중요하고 유명한 모델이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걸쳐서 이제 RNN 어텐션 트랜스포머 관련 내용을 아마 공부하셨을 텐데, 이제 방학이기 때문에 이제 방학의 학부생은 1시간 전에도 까먹는 법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복습을 할 수 있도록 앞에 내용을 좀 추가해 놨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거는 원래 이제 그 시퀀스 투 시퀀스 이제 모델 느낌으로 NLP에서 사용되던 모델인데, 얘를 어떻게 비전에 가지고 왔냐를 약간 과정을 볼 거예요. 그래서 VIT
모델이라고 부르는 비전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 요거를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데 이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왜 잘 됐냐 그러면 비전에서도 그거를 이제 CNN이라는 이제 여러분이 초반에 배웠던 이제 비전 모델이랑 인덕티브 바이어스라는 관점에서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비교를 해보고 왜 트랜스포머가 잘 됐을까 또는 왜 어떻게 해서 잘 됐을까라는 걸 좀 보고 그 VIT를 효율적으로 약간 학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DIT라는 모델에 대해서 짧게 보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또 비전 트랜스포머 계열에서 가장 유명한 모델 중에 하나인 스윈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 모델을 중점적으로 소개를 할 거고요. 이제 모델을 갑자기 제가 많이 소개해서 좀 많이 따라오시기 힘드실다면 그냥 약간 이런 모델도 있고 이 과정에서 어떤 약간 아이디어들이 접목돼서 이 다음 모델이 나왔는가라는 거에 좀 포커스를 두시면은 조금 더 그거만 잘 캐치해 가셔도 막 엄청나게 디테일하게까지는 제가 또 뺐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페이퍼를 직접 읽어 보시면 되고요. 오늘 내용 정도만 아셔도 아마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텐션과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먼저 복습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도 계속 말했듯이 그 결국에 트랜스포머라는 거는 그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이제 NLP에서 뭐 머신 트랜스레이션이나 혹은 뭐 그런 이제 어떤 태스크들의 주로 활용됐던 방법론 중에 하나의 시퀀스 투 시퀀스의 어떤 발전 과정에서 나오게 된 모델이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저번 주에 RNN과 어텐션을 민성님께서 아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텐션이 뭐였는지 개념을 짚고 넘어가 보면 결국에 이제 이 시퀀스가 결국에 길어지다 보면은 이제 과연 초반 이니셜 시퀀스가 인코더를 거치고 나서 이제 나오는 저 히든 스테이트가 과연 이 앞에 시퀀스에 대한 결국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을까? 그리고 그 뒤로 갈수록 점점 이제 시퀀스가 길어짐에 따라서 그런 거를 과연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 아마 어텐션이라는 기법이 도입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어텐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결국에 히든 벡터들 간의 어떤 크로스 시뮬러리티를 이제 계산해서 이제 걔를 어떤 웨이트로 사용해서 이제 결국에 저 히든 벡터들을 웨이티드 썸하는 이제 어떤 방법론인데, 그래서 결국에 결론적으로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이제 여기 인투이션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도 나와 있듯이 결국에 저 뒤에 나오는 저기 보면은 C라고 부르는 저 컨텍스트 벡터가 결국에 이제 어텐션 스코어 저 A라는 애를 결국에 소프트맥스로 이제 노멀라이즈해서 계산을 했을 때 결국에 그러니까 이 태스크가 머신 트랜스레이션이라고 가정하면 뒤에서 저 에스타모스라는 뭐 어떤 언어인지 모르겠는데 저 부분이 위얼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의미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바라는 거는 저 첫 번째랑 두 번째 어텐션 스코어가 이제 비교적 상대적으로 세 번째나 네 번째 스코어보다 높게 나오는 그런 걸 원했겠죠. 그래서 어떤 저 A라는 스코어 자체가 그 어떤 서로 어떤 그 시퀀스들 간의 어떤 시밀러리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어떤 값이다라는 게 아마 어텐션의 주요한 아이디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기 나와 있듯이 인풋 시퀀스가 버틀넥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버틀넥이라는 표현이 생각보다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과연 만약에 시퀀스가 막 길어진다고 했을 때 그 길어진 시퀀스의 정보를 저 S0라는 애가 충분히 다 담을 수 있냐? 그거에서 약간 이제 보틀넥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마 저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디코더 파트에서 이제 결국에 저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들을 다 보면서 이제 어떤 부분과 실제로 관련이 있는지를 약간 캐치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텐션이라는 기법이 나오고 나서 사람들 이제 비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저희 아이쿠에서는 뭐
그 비전 하는 사람이랑 NLP 하는 사람들을 서로 그림쟁이, 언어쟁이라고 부르고는 하는데, 예, 그러면 이제 언어쟁이들이 이런 좋은 걸 만들었으니까 그림쟁이들도 이걸 쓰고 싶었겠죠. 예, 약간 그게 당연한 거라서. 예, 그래서 아마 비전 쪽 사람들도 그러면은 저 어텐션이라는 기법을 이미지를 어떤 약간 이미지 디스크립션을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기 밑에 논문 제목이 Show, Attend and Tell이라는 제목인데 저런 제목의 논문이 엄청 많이 나와요. 저 이걸 시작으로.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이미지를 결국에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는 인코더에서 하고 싶은 게 결국에 어떤 텍스트를 넣어서 걔를 히든 벡터로 표현한 거였으면 똑같이 이미지에 대한 어떤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우리가 얻어내면 똑같이 어텐션을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똑같이 CNN을 적용시켜서 이제 피처 맵을 뽑아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그러면 이제 그 CNN을 가지고 뽑아낸 피처 맵을 이제 그리드 형태로 이렇게 격자 형태로 잘라서 이제 저런 식으로 히든 벡터 H로 표현을 해서 이제 똑같이 앞에서 봤던 것과 유사하게 어텐션을 적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지 인코더와 텍스트 디코더 형태로 이제 뭐 이미지 캡셔닝 같은 여러 가지 비전 랭귀지 태스크에서 이제 활용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이게 그림을 보면 이게 저 이미지랑 이미지 캡셔닝을 할 때 저 아웃풋을 만들어낼 때 디코더가 저 도그라는 아웃풋이 나올 때 그 어텐션 맵을 실제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 건데 실제로 도그 부분에서는 저 개가 이렇게 개 얼굴 부분에 실제로 약간 하이라이팅이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뭐 스탑 같은 경우나 피플 혹은 뭐 트위스트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 그 단어에 해당되는 그림의 부분에 실제로 하이라이팅이 되는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봤을 때 어텐션이라는 기법이 충분히 어떤 이미지들에서 어떤 이미지들의 안에 있는 오브젝트나 그런 것들 간의 어떤 관계를 잘 표현할 수 있구나라고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어텐션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어텐션 뭐 빠르게 복습하고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일반화된 어텐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앞에서 이제 봤던 그림처럼 이제 저 이미지를 결국에 어텐션을 보낼 때 이제 제 그 이미지에서 CNN을 이제 인풋으로 넣어서 이제 만들어낸 결국에 히든 벡터들을 이제 쪼개서 앞에서 봤더니 그 텍스트 시퀀스 투 시퀀스의 텍스트처럼 활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요. 뭐 수식은 막 디테일하게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보시면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저번 시간에 막 키쿼리 밸류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결국에 여기서 이제 키쿼리 밸류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키 매트릭스랑 결국에 밸류 매트릭스가 있어서 이제 저 인풋 벡터 저 매트릭스에다가 이제 저 WK랑 WV라는 애를 곱해서 또 새롭게 K랑 V라는 어떤 키랑 밸류 값을 만들어내고요. 이제 걔를 가지고 결국에 저렇게 노멀라이즈된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는 이제 저런 식으로 아마 계산한다고 저번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뭐 자세한 얘기는 그때 아마 잘 들으셨으니까 이제 넘어가고 그래서 그림으로 약간 도식화해서 표현을 해보면요. 이제 Q가 이제 쿼리가 되고요. X가 이제 인풋이 되는 거라서 이제 그 앞에 거기 이제 결국에 앞에 태스크에서 똑같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여기 Q가 결국에 저 그 우리가 Y가 우리가 이제 결국에 이미지를 봤을 때 뽑아내야 되는 이제 캡션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 X가 결국에 그 잘라서 들어가는 이미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기 보시면은 이제 X라는 애를 가지고 이제 키랑 이제 밸류를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Q 쿼리 저거를 통해서 이제 저
K랑 이제 곱해서 E라는 값을 계산해서 저 E에다가 소프트맥스를 씌워서 이제 A라는 값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제 저 A라는 값은 이제 합이 그 같은 밸류에 대해서 합이 1이 되는 이제 네, 매트릭스가 되고, 걔를 가지고 결국에 우리가 만들어내고 싶은 디코더 시퀀스인 이제 Y를 만들어내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얘를 이제 어텐션이 나오고 나서 이제 얘를 그 쿼리가 없이 이제 인풋 벡터만 가지고 이제 결국에 인풋 벡터를 또 쿼리처럼 바꿔서 이제 저 어텐션 레이어에 넣는 셀프 어텐션 레이어라는 게 아마 또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앞에서는 이제 쿼리랑 이제 인풋 값이 따로 있었다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인풋을 계산하기 위한 인풋에서 쿼리를 계산하기 위한 또 쿼리 매트릭스가 있겠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W 매트릭스가 이제 세 개가 될 거고, 이제 얘를 가지고 결국에 이제 저런 식으로 그 어텐션을 이제 X 벡터들 안에서 이제 서로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셀프 어텐션이라는 애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바탕으로 이제 그 트랜스포머가 만들어지게 되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은 이제 이 트랜스포머 결국에 이 계산하는 과정을 보면은 결국에 우리가 저 밑에 x라는 애를 이제 바꿔서 넣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는 앞에 x1, x2, x3 이렇게 원래 돼 있었는데 얘를 이제 순서를 바꿔서 뭐 x3, x1, x2라고 해서 넣었다라고 했을 때 얘가 결국에 위에서도 똑같이 이 계산 과정이 이제 저런 식으로 그냥 매트릭스를 곱하는 계산 과정만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y3, y1, y2 저런 식으로 x의 바뀐 순서가 보존돼서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딥러닝 하실 때 인풋 아웃풋 가지고 이제 뭐 퍼뮤테이션 뭐 인베리언트하다, 이퀴베리언트하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얘는 퍼뮤테이션 이퀴베리언트한 경우라고 해서 이제 저기 보시면은 뭐 fsx는 sfx랑 같다라고 해서 이제 나오는데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제 그 얘를 이제 펄뮤팅을 해도 결국에 위에서 나오는 값은 이제 그거에 대응돼서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냥 셀프 어텐션은 순서를 오더를 이제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거를 추가로 넣어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아마 트랜스포머 하실 때 뭐 나왔을 건데 뭐 이제 저 여기서는 E라고 하는 쟤를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저런 식으로 이제 X 인풋 벡터에다가 컨캣을 해서 이제 좀 그 순서에 대한 정보를 얘가 학습할 수 있게끔 이제 넣어주는 이런 추가적인 기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은 이제 어텐션을 여러 번 이제 인풋 벡터 똑같이 있을 때 어텐션을 이제 여러 번 적용시키는 이제 어텐션 이제 헤드가 여러 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그래서 저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게 뭐 멀티 헤드 어텐션을 구현하는 방법은 되게 많은데 그냥 뭐 대표적으로 한 가지가 저런 식으로 어떤 x 벡터를 이제 그냥 x1, x2, x3를 저런 식으로 내가 어텐션 헤드를 몇 개 적용하고 싶냐 그만큼 이제 스플릿을 해가지고 이제 저런 식으로 컨캣을 해서 이제 똑같이 컨캣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런 식으로 스플릿을 해서 똑같이 어텐션을 적용하고 그 적용한 결과값을 다시 이제 합쳐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멀티 헤드라는 이제 어텐션 기법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게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 레이어와 이제 중간 중간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저거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저 레지듀얼 커넥션이랑 이제 그 셀프 어텐션을 거친 벡터를 이제 한번 리니어 매핑을 해주는 MLP 레이어까지 해서 이렇게 구성된 결국에 하나의 블록이 이제 여러 개로 있는 거를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부르고, 이제 얘는 그 트랜스포머 인코더 부분만 가져온 거고 결국에 그래서 이제 결국에 제가 봤을 때 트랜스포머에서 약간 중요한 거는 결국에 인풋 벡터의 사이즈랑 아웃풋
벡터의 사이즈가 똑같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래서 요거만 사실 캐치하고 있으면 나중에 뒤에서 나올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 관련된 모델들을 보실 때 이제 막 그렇게 차원이나 그런 게 헷갈리는 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타면 이제 그 저 x랑 y의 디멘전이 바뀌지는 않는다.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머 블락을 여러 개 쌓은 요 왼쪽과 같은 게 트랜스포머 인코더가 되고요. 트랜스포머 이제 디코더는 조금 다른데 뭐 제가 여기 앞에서 설명은 안 했지만 이제 그 디코더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뭐 제너레이션을 한다고 할 때 이제 그 앞에 그러니까 뒤에 나올 애까지 고려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의 값을 실제로 뭐 약간 마이너스 무한대 처리를 해서 보지 못하게 하는 마스크드 네,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는 부분이 추가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런 식으로 비슷하게 추가를 해서 이제 만든 디코더에 태워서 결국에 아웃풋을 내는 이제 저런 식으로 결국에 모델을 만들었고요. 네, 그 논문 그 트랜스포머가 처음 나온 논문이 이제 여러분이 아마 저번 시간에도 들었을 이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굉장히 유명한 논문에서 처음 나온 모델이다. 네, 요 정도까지로 하면 아마 어텐션이라는 트랜스포머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아마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봤을 것 같은데 혹시 약간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 네. 네. 포지셔널 인코딩을 하면은 네. 포지션이 x, y예요. 네. NLP를 다룰 때는 그냥 평면상에 있는 거니까 1차원이었어요. 비전상에서는 2차원으로 지금 이거는 이제 뒤에 나올 텐데 이제 네, 뒤에서 설명할게요. 네, 뒤에 나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네. 근데 그 뭐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거 자체를 이제 학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러니까 걔를 어떤 이제 벡터 약간 인베딩 벡터처럼 만들어서 걔를 러너블하게 만들어서 실제로 VIT에서는 학습을 시키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위치적인 걸 좀 약간 고려를 더 많이 하고 싶다 하면은 뭐 나중에 그 뭐냐 ICNN 이제 계열 제가 아마 그것도 할 건데 ICNN 계열 할 때 뭐 나올 수도 있는데 뭐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해서 실제로 그 약간 이제 CNN을 태웠을 때 이제 얘가 윈도우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캡처하지 못하는 부분을 2D 상에서 이렇게 좀 피처를 합칠 수 있도록 약간 손으로 구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좀 피처를 아니면 이제 제가 여기서 VIT에서 그런 위치 정보를 어떻게 더 잘 고려할까라고 해서 여기서 도입했던 건 여기에 보면 포지셔널 인코딩이 있잖아요. 그 뭐 트랜스포머에서는 뭐 사인 그 시누소이달 펑션 같은 이제 그냥 주기 함수로 했는데 여기서는 그것까지 학습을 하도록 모델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 좀 더 디테일하게 뒤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 있으신 분 안 물어봐도. 네.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간단하게 복습을 해봤고요. 이제 트랜스포머가 비전에서 결국에 어떻게 나오게 그러니까 어떻게 쓰이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간단하게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에 하고 싶은 얘기는 어텐션이나 트랜스포머 같은 기법을 비전 태스크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자 제가 딱 이렇게 질문을 만약에 던졌어요. 여러분 그 디스커션 과제 그게 있잖아요. 아마 저번 시간에 비슷한 질문이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대답을 어떻게 하셨나요? 약간 그게 좀 궁금하긴 한데 약간 혹시 말씀해 주실 분 있나요? 대답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까 질문하셨던 분 혹시 대답 어떻게 하셨나요? 네. NLP에서 네. 포지셔널 인코딩을 어텐션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네. 중요한 게 포지셔널 인코딩 부분이었는데 그걸 비전에서 구현하는 게 방금 질문 드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넘어가냐가 중요할 것 같다. 네. 그냥 일단 머리에서는 순서대로 리니어하게 넣으면은 그거는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서
또 혹시 있나요? 네, 제가 나중에 노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쨌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약간 VIT라는 모델이 나오기 전에 사실 VIT라는 모델이 바로 팍 하고 나온 건 아니고요. 그 시행착오가 좀 있었어요. 어쨌든 이제 그래서 그 발전 과정에서 어떻게 VIT가 나오게 됐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냥 어텐션이라는 기법을 CNN에도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아마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CNN 피처들을 결국에 이제 그 앞에서 봤던 저 뭐냐 어텐션 레이어에 넣어서 결국에 그 어떤 그 이미지 피처들 간에 이제 그런 어떤 시밀러리티를 한번 이제 계산을 해보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저 셀프 어텐션 겐이라는 아마 저기서 이제 좀 셀프 어텐션을 제대로 활용한 CNN이 처음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기 논문에서 나왔던 저 셀프 어텐션 모듈을 보면 저런 식으로 CNN을 이제 거쳐서 나온 피처들을 이제 한번 리니어 매핑을 시켜서 이제 키쿼리 밸류 값을 만들고 걔를 가지고 결국에 앞에서 보셨던 그 어텐션 레이어와 비슷한 연산을 적용을 시켜서 이제 결국에 어떤 그 피처를 이제 뽑아내는 이제 그런 모듈을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C에는 중간에 실제로 그래서 뭐 추후에 나왔던 모델들을 보시면은 이제 저런 식으로 네, 여러분들이 아마 2강에서 보셨을 다양한 CNN 모듈들 사이에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넣은 거죠. 저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접근 방법이잖아요. 이제 결국에 어텐션이라는 게 서로 간에 이제 어떤 그런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는 거니까 피처들 간의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진짜 단순한 접근이었죠. 네, 그래서 근데 뭐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결국에 CNN이잖아요. 사실 CNN을 쓴 거잖아요. 결국에. 그래서 뭐 이게 완전히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어떤 어텐션이나 트랜스포머로 이제 비전을 해결했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이제 실제로 어텐션 맵이 어텐션을 이제 비전 태스크에 약간 붙여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요즘 뭐 생성 모델 쪽에서도 이제 뭐 약간 이제 그냥 원래는 이제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또 아마 배우시게 될 텐데 유넷이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네, 유넷이라는 어떤 세그멘테이션에서 많이 쓰는 모델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CNN으로만 진짜 구성돼 있어요. CNN을 여러 번 이제 CNN 레이어를 여러 번 적용시켜서 실제로 이제 약간 뭐 컨캣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좀 세그멘테이션을 잘 하는 그런 모델이 있는데 원래 이제 디퓨전이라는 이제 생성 모델에서 그 유넷을 원래는 쓰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 유넷에 어텐션 모듈을 실제로 달아서 이제 유넷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텐션 기법, 어텐션 이제 맵을 그럼 왜 넣냐? 어텐션 맵이 이제 좀 더 이제 생성을 할 때 더 약간 진짜 이미지 같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는 연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꼭 VIT 같은 구조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나올 어텐션 맵을 비전 이렇게 중간중간에 넣는 약간 구조들은 실제로 최근에도 약간 나오고 있다. 그래서 막 지금 제가 그냥 넘어간다고 해서 막 별로 이 모델이 별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이런 약간 중간 과정이 있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결국에 CNN을 완벽히 없앤 건 아니죠. 컨볼루션 레이어를.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에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실제로 진짜 트랜스포머 레이어로 바꿔서 어떻게 이제 비전 태스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는 요 아이디어가 좀 사실 신박하긴 했는데 이제 컨볼루션이라는 게 결국에 어떤 이제 로컬 이제 윈도우 커널을 가지고 결국에 그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둬서 걔랑 인풋을 곱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그런 다음 피처를 계산하는 어떤 그런 모델이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이제 로컬하게 어텐션을 적용하는 거예요, 실제로. 컨볼루션처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원래 거기서도 이제 이 윈도우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중심 윈도우가 있고 이제 걔의 어떤 그
뭐라 하죠? 저 리셉티브 필드를 잡아서 이제 걔를 가지고 이제 걔들과 이제 저 박스 안에 있는 애들끼리만 셀프 어텐션을 계산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저렇게 차원을 맞춰서 KQV 값을 맞춘 다음에 저런 식으로 어텐션을 적용시켜서 저 아웃풋을 계산하는 거예요. 저 예를 들면 이 9개의 칸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어텐션을 컨볼루션처럼 쓴 거죠, 실제로. 근데 이제 로컬하게 어텐션을 가해서. 근데 이제 약간 여기서 이거를 사람들이 약간 왜 썩 마음에 들어 하진 않았냐고 하면 이제 일단 그 구현하기가 어렵대요. 네. 사실 구현하기 어렵다는 게 약간 굉장히 문제일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구현하기 어려운데 심지어 CNN보다 그렇게 막 성능이 오르지도 않았대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구현하기 쉬운 CNN이랑 구현하기 어려운 모델이 있는데 한 0. 몇 프로밖에 안 올라. 그럼 당연히 CNN을 고르겠죠. 네, 그리고 많이 쓰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모델이 주류 모델이 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델도 있었다. 근데 아이디어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약간 신기했다라고 약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쨌든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에 어텐션을 적용시켜서 막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가장 결국엔 심플한 방법으로 갑니다. 가장 심플한 방법이 결국에 뭐냐면 트랜스포머에다가 그냥 이미지를 잘라서 넣는 거예요. 그냥. 네. 그걸 이제 어떻게 했냐라고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저 Generative Pre-training from Pixels라고 해서 이미지 GPT라는 논문인데 저게 아마 여기서 저 픽셀을 가지고 이제 트랜스포머를 적용시키는 아마 방법론이 처음 나온 걸로 알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얘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저 이미지를 저런 식으로 그 뭐라 해야 되지? 레졸루션을 줄여서 이제 약간 저런 식으로 작은 레졸루션의 어떤 픽셀 밸류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개 사진을 저렇게 3x3 약간 픽셀 밸류로 이렇게 바꾼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얘를 이제 플래튼해서 이제 얘를 실제로 저 하나하나를 그 아까 앞에서 봤던 트랜스포머 레이어에 넣던 이제 인풋 벡터들처럼 생각을 해서 실제로 트랜스포머에 그냥 태운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방법인데 이제 얘가 결국에 문제가 뭐였냐면은 메모리를 너무 많이 쓴다라는 게 문제였어요. 사실 그 트랜스포머가 되게 좋은 모델이긴 한데 이제 계속해서 여기 뒤에서도 말하는 문제점이 그러니까 시간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 어텐션 결국에 맵이라는 이제 어떤 새로운 컴퓨테이셔널 그 메모리를 차지하는 어떤 애를 계속 결국에 저장해서 계산해야 된다는 게 나왔잖아요. 사실 딥러닝에서 약간 결국에 타임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메모리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뭐 앞으로 뭐 이렇게 딥러닝을 많이 하시게 될 때 그 GPU가 터지는 일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델이나 데이터 자체를 그 GPU 위에 그냥 태울 수가 없어서 모델이 터지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좋은 GPU가 있어야 뭐 학습을 잘 시킬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왜 이게 메모리를 많이 쓰게 되냐라고 하면은 이제 그 여기서 여기 얘를 이제 그 요 이미지를 R by R로 이제 줄였다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이제 그 얘의 이제 토큰의 개수는 R 제곱개죠, 맞죠? R 제곱개. 그래서 9개가 돼서 이제 얘가 플래튼돼서 여기 그 트랜스포머 레이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R 제곱개의 토큰들 사이에 또 크로스 시밀러리티를 구하죠. 그러면은 얘가 결국에 R 4제곱의 어텐션 매트릭스 그 원소가 생기는 거잖아요, 맞죠? 4제곱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알고리즘 이런 거 아시는 분들은 5의 n의 4승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시간 복잡도가 큰 거죠. 네, 맞죠? 그런 것처럼 얘도 실제로 굉장히 커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원래 이미지가 있는데 걔를 레졸루션을 줄여서 128개의 128이라고 레졸루션을 잡고 이제 레이어 개수를 이제 앞에 트랜스포머보다 많이 좀 한 것 같긴 한데 이제 48개에다가 이제 멀티 헤드 어텐션의 헤드 개수를 16개로 잡으면 이제 그 얘의
그 하나 이미지 돌리는데 어텐션 매트리스 총 용량이 768기가가 나온대요. 계산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지 하나 돌리는데 메모리가 800기가 가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이제 학습을 시킨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겠죠. 이미지 하나도 800기가인데 그 일반적인 데이터 셋들은 이미지가 뭐 몇천 개 혹은 몇만 개씩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 방법은 좀 아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요렇게 하지 말고 좀 다른 그러면 방법이 없냐라고 해서 이제 결국에 나오게 된 모델이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VIT 혹은 비전 트랜스포머라고 부르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VIT도 구글에서 나왔고요. 원래 트랜스포머도 구글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VIT도 구글 팀에서 나왔고 이제 원래 논문 제목은 VIT라고 치면 안 나오시고 근데 뭐 요즘은 구글에 VIT라 쳐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매칭돼가지고. 근데 제 원래 제목은 이제 An image is worth 16 by 16 words라고 해서 이제 뭐 저런 식으로 트랜스포머를 이미지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얘들이 어떻게 했냐라는 방법인데 이제 간단하게 결국에 아이디어를 말하자면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결국 이 이미지를 쪼개서 트랜스포머에다가 넣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아까랑 다르게 뭐 이렇게 레졸루션 줄여서 한 게 아니라요. 이제 진짜로 그냥 이미지를 잘라요. 실제로 패치로 잘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고양이 사진이 있다고 하면 얘를 실제로 저렇게 자르는 거예요. 만약에 3x 9개 토큰으로 만약에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태운다고 하면 저런 식으로 이미지를 실제로 자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얘를 가지고 결국에 이제 트랜스포머를 그대로 태워서 이제 결과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모델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 패치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약간 이제 CNN과 비슷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CNN에서는 결국에 저 그 로컬 윈도우를 통해서 얘를 움직이면서 결국에 어떤 저 이미지 안에서의 어떤 로컬한 어떤 정보를 가져왔는데 뭐 얘는 뭐 완벽하게 당연히 모든 이제 로컬 정보를 가져오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얘가 이미지를 저렇게 자름으로써 저 하나하나의 패치 안에서의 어떤 로컬한 정보는 얘가 이제 좀 이렇게 잘 캡처를 하겠죠. 그래서 약간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컨볼루션을 이제 약하게 한 약간 그런 느낌?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정확하게는 그런 게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잘라서 넣는 방식을 실제로 사용했고요. 저 논문에서는. 네.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n은 이제 뭐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이제 저거는 사람들이 정하기 나름이라서 근데 많이 쓰이는 보통 패치 개수가 있는데 뭐 뒤에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이미지를 실제로 잘라서 패치로 이제 얘를 결국에 이제 리니어 임베딩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제 쟤를 어떤 의미의 뭐 D도 하이퍼 파라미터겠죠. 그래서 D 디멘저널 리니어 벡터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는 이제 실제로 약간 픽셀 밸류처럼 해서 이미지처럼 이제 좀 레졸루션을 그냥 낮추는 방식으로 줬다면 얘는 실제로 잘라서 그냥 리니어 MLP를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태우면 당연히 리니어 벡터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아까 질문에서 나왔던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 이미지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시퀀스는 그냥 단순한 어떤 시퀀스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원 디멘저널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얘는 투 디멘전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걔를 어떻게 해서 잘 표현할 건가를 얘들은 그냥 걔도 학습시킬 거야라고 그냥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이니셜 그래서 포지션 임베딩을 결국에 이제 얘도 그 학습을 통해서 이제 얘를 이제 그 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로 저 위치 정보를 얻어낼 수 있도록 저런 식으로 저 여기서는 아마 주황색인지 모르겠는데 저 색깔 벡터로 표현된 것 같은데 저런 식으로 그냥 똑같은 D 디멘저널 벡터를 넣어서 얘를 이제 컨캣을 해서 그 트랜스포머 레이어에 넣는 식으로 얘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근데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다양한 모델을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단순하게 하는 게 약간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니 뭐야 그냥 뭐 리니어 그냥 프로젝션 해서 벡터 붙였는데? 라고 하지만 뭐 이렇게 해서 잘 되면 사실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적용시키는 방법론들이 되게 많아서 이제 뭐
요런 거를 이제 물론 이유를 하나하나 잘 찾아서 왜 잘 되냐 하면 좋지만 약간 뭐 요즘 딥러닝은 약간 사실 공학에 가까운 것 같아서 요렇게 해도 뭐 잘 됐다 하면은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얘들은 위치 정보를 좀 가져오려고 했고요, 실제로. 그래서 똑같아요. 앞에서 봤던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요. 여긴 트랜스포머라고만 돼 있는데 실제로는 트랜스포머 인코더 그 블락이고요. 그래서 요 트랜스포머 인코더 블락을 아까 그 막 이렇게 뭐 멀티 헤드 어텐션 뭐 저 뭐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MLP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그렇게 돼 있던 실제 블록을 저기에다가 넣은 거고요. 트랜스포머 블록을. 그러면은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트랜스포머 결국의 블락은 인풋 벡터의 결국에 저 사이즈랑 아웃풋 벡터의 사이즈가 똑같게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결국에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 우리가 하나의 어떤 이제 아웃풋 벡터를 뽑아내서 걔를 소프트맥스를 태워서 결국에 클래스별 이제 프로버빌리티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되게 신기한 방법으로 여기에 뭔가 하나를 추가를 하는데 그게 여기 보시는 클래시피케이션 토큰이라는 겁니다. 네. 클래시피케이션 토큰이라는 게 실제로 저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3x3 패치로 잘라서 9개를 넣었다고 하면은 트랜스포머 인풋에다가 9개 말고 10개를 넣어주는 거예요. 똑같은 저 D 디멘전 벡터 10개를. 그래서 저 중에 하나는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서 이제 실제로 쟤를 트랜스포머를 태워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웃풋이 하나가 더 나오겠죠. 저거에 따라서. 그래서 저 나온 아웃풋을 한 번 더 리니어 그 프로젝션을 해서 예를 들어서 클래스 개수가 C개라고 하면은 그 C 디멘전 벡터로 만드는 거예요. 리니어 프로젝션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나온 저 C 디멘전 벡터를 가지고 네, 클래스 스코어를 계산을 해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한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했는데 저는 처음 봤을 때 요 클래시피케이션 토큰 혹은 뭐 논문 같은 데서 CLS 토큰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이게 좀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나온 방법론은 아니고 사실 이제 뭐 다뤘나? 버트를 다뤘나요? 저번 시간에?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 NLP 모델 중에 저 이제 버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 있는데 그 버트에서도 아마 비슷한 토큰이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거기서도 나온 걸로 알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페이퍼들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돼요. 트랜스포머나 어텐션 구조를 쓰는 경우에 이제 저런 식으로 추가적인 그냥 토큰을 넣어서 그냥 이름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뭘 하고 싶다, 뭔 태스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무슨 토큰 이렇게 붙여서 그냥 인풋 추가로 넣고 이제 쟤에서 나온 아웃풋 가져와서 그냥 리니어 프로젝션 해서 하는 거예요. 그 태스크를. 그래서 이게 뭔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실제로 그 VIT 논문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저 VIT 논문에 있는 그림이 조금 더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클래스 토큰에 대한 그러니까 그림적으로 설명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랑 비슷하게 저렇게 패치를 여러 개의 패치로 잘라서 저런 식으로 리니어 프로젝션을 한번 시켜주고 걔에다가 지금은 여기 넘버링이 돼 있죠. 0부터 9까지라고 돼 있는 저 리니어 이제 리니어 포지셔널 임베딩을 벡터를 이제 추가를 해서 컨캣을 해서 이제 인코더에다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0번이 이제 실제로 이제 별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실제로 클래스 토큰이라고 해서 약간 추가적인 어떤 벡터를 넣어서 얘를 이제 얘에서 나온 트랜스포머 아웃풋을 이제 MLP 헤드를 태워서 실제로 우리가 알고 싶은 클래스를 약간 예측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이게 어떤 약간 느낌으로 작동되냐라고 보면은 요거는 이제 그 VIT 논문에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제가 뭐 최근에 어디서 본 이제 자료에서 가져온 건데 이제 여기도 비슷하게 SPE 토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역할은 그냥 비슷해요. 그냥 이제 생각을 해보면 원래 예를 들어서 뭐 얘는 지금 태스크가 살짝 다르긴 한데 이제 랭귀지 모델링이라고 해서 이제 요 IM이라는 단어 뒤에 IM이라는 문장 뒤에 나올 단어를 예측하는 약간 그런 태스크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SP라는 이제 토큰이 다음 단어를 이제 뭐 이렇게 뭐 OK라고 뭐 나오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이제
IMOK라고 하고 SP라고 하는 애가 추가로 이렇게 있어서 얘가 이제 그 똑같이 인풋 벡터에 들어가서 어떻게 계산되냐라고 보면은 물론 얘는 이제 지금 제너레이티브 그거라서 그 여러분이 아는 그 마스크드 그거처럼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얘가 결국에 나머지 다른 인풋 벡터 저 이미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요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이미지 벡터들을 이제 모든 이미지 패치 벡터들이랑 결국에 얘가 그러면은 그 어텐션 계산을 하겠죠, 맞죠? 그러면서 이제 얘가 실제로 그 어떤 그 모든 이제 이미지들의 어떤 그 정보를 약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점점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거치면서 이제 요 이미지 각각 이 패치들의 어떤 그 정보들을 다 통합을 해서 약간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간 토큰이다라고 약간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많은 약간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거치면서 얘가 어텐션 연산을 통해서 크로스 시뮬러리티를 계산할 때 얘가 이제 그 모든 다른 약간 전체 토큰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어느 정도 담고 가는 애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이제 얘를 써서 이제 약간 뭐 클래스를 예측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버트에서도 비슷하게 설명해요. 아마 그 뭐 그냥 그 스페셜 토큰이 하는 의미가 이제 뭐냐에 따라서 결국에 조금씩 설명만 달라지는 거지. 결국에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텐션에 얘를 추가함에 따라서 요 나머지 1번부터 9번 애가 얘랑도 어텐션 되면서 얘가 적절하게 얘들의 정보를 어느 정도 가져가는 전체적으로 약간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역할로 약간 클래시피케이션 토큰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얘가 그러면은 컴퓨테이셔널 리소스의 문제 때문에 픽셀로 잘라서 하던 거를 패치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얘가 효율적이어졌냐라고 보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뭐 실험을 할 때나 뭐 할 때 이제 224바이 224 인풋 이미지가 있을 때 얘를 이제 그 14바이 14로 자르거나 혹은 16바이 16으로 많이 자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른다고 했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저 레이어 개수랑 저 16개 헤드로 했을 때 총 어텐션 매트릭스 용량이 이제 112메가밖에 안 된다고. 아까 뭐 이미지 하나당 800기가인가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효율적이죠, 맞죠? 그래서 이제 아마 얘는 그래도 이제 돌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얘도 나중에 보면은 얘도 약간 굉장히 큰 데이터셋에다가 대고 돌린 거라서 사실 저희가 VIT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로 돌릴 수 없어요. 네,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굉장히 큰 데이터셋을 가지고 결국에 학습을 시킨 거라서.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VIT라는 모델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VIT랑 CNN을 결국에 비교해야겠죠. CNN이 VIT로 바뀌는데 VIT가 CNN보다 못하면은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혹시 이제 앞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네. 스페셜 토큰을 네. 써서 이제 그걸로 태스크에 맞는 걸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말고 혹시 그 트랜스포머 인코더에서 나온 패치에 대한 인베딩으로 통계를 내거나 그걸 합해서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거에게 더 좋아서 저걸 표현하는 거지 않나요? 약간 저도 약간 사실 그게 의문이긴 했거든요. 갑자기 저게 왜 튀어나왔나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좀 의아하긴 한데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해석도 있을 것 같고 사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마 이제 약간 저가 논문 읽으면서 많이 하는 생각이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라고 이제 처음 의심을 하고 그 다음 약간 생각의 절차가 뭐 해봤는데 안 됐으니까 뺐겠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어쨌든 제가 본 모델들에서 저 그 VIT 결국에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거쳐서 나온 저 아웃풋 벡터들을 뭐 활용을 어떻게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제 아마 나중에 이제 VIT 관련된 모델들에서는 저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같이 또 이제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저도 이제 네, 막 잘은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그런 관점이 있다. 약간 다른 패치들의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에 어텐션이라고 하는 게
자기랑 이제 비슷한 애들이 약간 좀 그 시밀러리티가 높게 나오고 아닌 애들이 낮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얘는 약간 이제 그냥 모든 패치의 정보들을 전체적으로 가져가는 느낌? 그거에 비해서는 어쨌든 뭐 약간 그런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쓴 분들이 많고 뭐 글이나 이런 거 다른 패치에 비해서 이미지에 대한 정보가 적으니까 네, 아마 전체적으로 좀 그래도 가져오지 않을까. 얘는 이제 얘가 나타내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 얘는 얘나 얘랑 크로스 시밀러리티가 높을 건데 뭐 얘는 이제 인풋 이미지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랜덤하게 뭐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그 학습되는 과정에서 좀 약간 전체적으로 가져오는 방향으로 수렴되지 않을까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뭐 정확한 그거는 네 이제 또 잘 모르겠지만 네. 네네네. 처음에 이거 나오기 전에 네네. 어떤 로우 레졸루션에서 네네. R 제곱이 된 다음에 그거 연산해서 크로스 오텐션해서 R 4제곱이 돼가지고 되게 네. 연산량이 많아진다. 네. 그 문제를 좀 해소한 게 이 모델이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게 왜 R 4제곱이 아닌지 얘는 이제 리니어 인베딩을 해서 원하는 D 디멘전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줄일 수 있는 거죠. 그것보다는 R보다는. 그러니까 네. MLP 태워서 네네네. 디멘션이 좀 낮아지고 네 디멘전이 훨씬 낮아지죠. MLP를 태웠으니까. 네. 그래서 약간 이것도 좀 약간 쓸데없는 얘기이긴 한데 은근 MLP를 잘 쓰는 게 중요해요. 딥러닝에서. 약간 이게 뭔 말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모델들을 보면 약간 결국에 근데 저는 약간 그냥 딥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 그 이미지든 텍스트든 뭐 그래프든 뭐 여러 가지 도메인의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 데이터들을 굉장히 로우 디멘전 그 피처 스페이스로 어떻게 매핑하냐가 결국에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딥러닝에서 결국에 그 피처를 잘 만들면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다운스트림 태스크는 무궁무진하니까 결국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은근 그럴 때 그냥 MLP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거는 이제 왜 그런가는 또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나올 내용이랑도 또 연관이 돼 있어서 어쨌든 네, 그래서 좀 레졸루션을 줄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아 네. 개 잘라가지고 네네. 색깔 내는 부분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그냥 그 문제 사진에 나온 것처럼 네네. 3 곱하기 3으로 자르면은 연산량이 많이 없을 텐데 실제로는 그 128 곱하기 128 이미지는 그걸 그대로 하나하나씩 넣어서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계산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극단적인 예시로 3 곱하기 얘랑 뭐 같이 설명하려고 3 곱하기 3으로 줄인 것 같긴 한데 사실 딱 봐도 저렇게 줄이면은 약간 피처를 잘 설명할 리가 약간 없잖아요. 이게 실제로 여기가 왜 빨간색인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아마 이 혀랑 매칭돼서 빨간색인 것 같긴 한데 너무 대놓고 너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캐리커처도 아니고 약간 그런 느낌도 아니고 너무 대놓고 줄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3x3까지는 아니고 이제 약간 좀 실제로 허용되는 레졸루션이 128 x 128 정도다라고 아마 생각해서 R을 저렇게 한 것 같은데 뭐 약간 이것도 약간 좀 이렇게 말하면 그렇긴 하지만 더 낮은 레졸루션도 해봤는데 너무 안 되지 않았을까? 어쨌든 약간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제 비슷한 이제 레졸루션 이미지에서 시작해서 처리를 결국에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결국에 리니어 매핑을 해서 저 그 벡터를 이제 결국에 그걸 쓰는 게 결국에 연산량도 확 줄어들고 결국에 성능도 아마 잘 나왔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 네. 어디서 리니어 프로젝션을? 네. 네. 네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퍼 파라미터 D를 결국에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도 많이 변할 것 같고 결국에 약간 뭐 제 지금 다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뇌피셜이긴 한데 결국에 모델을 이제
통으로 원투원으로 학습을 결국 엔드투엔드로 학습을 시킬 때 결국에 얘들까지 다 로스가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쟤들의 웨이트까지 어떻게 잘 학습시키느냐는 또 학습 관점에서 보면은 또 학습이 또 길어지거나 이럴 수 있는 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궁금하신 점 있나요? 좋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네요.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질문이 많아요. 작년에 참관했을 때는 질문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약간 오늘 제가 설명을 못해서 질문이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습니다. 저도 결국에 이 강의를 하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을 배워가는 거라서 네, 제가 교수님 같은 사람은 아니니까 어쨌든 약간 이상하거나 혹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바로 말해주시면 저도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대놓고 이제 약간 VIT랑 이제 또 CNN 계열에서 가장 잘 됐다고 얘기되는 모델 중에 하나인 레즈넷을 비교를 해볼게요. 아마 뭐 적당히 약간 예상을 해보시면 뭐 VIT가 잘 됐겠지라고 예상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결과가 좀 신기해요. 그러니까 요거 결과를 얘기하면서 약간 그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인덕티브 바이어스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신기하게도 처음에 저 약간 이거 그래프를 근데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프가 좀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이제 VIT 옆에 붙어 있는 BLH는 그 사이즈를 나타냅니다. 모델 사이즈. 그래서 베이스, 라지, 휴지로 갈수록 파라미터 개수가 엄청 많아져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런 D나 H가 뭐 멀티헤드나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를 만져서 실제로 그 파라미터 개수를 이제 뭐 늘린 거예요. 근데 뭐 파라미터 개수가 기본 몇 M입니다. 네, 보면은 이제 논문 보시면. 그래서 어쨌든 그런 느낌이고 옆에 나와 있듯이 설명 나와 있듯이 32, 16, 14는 뭐 패치 사이즈고 그다음에 BLH는 저거고 이제 레즈넷에서는 이제 아마 뭐 150이 저게 레즈넷 옆에 붙어 있는 숫자가 뭐였는지 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어쨌든 그것도 이제 뭐 모델과 관련된 파라미터인 걸로 기억하고 저 곱하기 4는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제 이거를 그 레즈넷을 약간 그 구글넷처럼 브랜치를 여러 개 만들어서 나중에 마지막에 통합되게 그렇게 만든 모델일 거예요 아마 저게. 그래서 이렇게 브랜치가 4개가 있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아웃풋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그런 형태의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레즈넷이랑 VIT를 비교를 할 거고 이 세로 축은 정확도고요. 그러니까 이 태스크 자체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고 이제 이미지넷이라는 되게 유명한 데이터셋이 있는데 그 이미지넷이라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얘가 클래시피케이션 결과가 얼마나 잘 나오냐를 이제 보는 거고 트레이닝 결과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보면 이미지넷을 이제 이미지넷의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실제 같은 데이터셋을 아마 얘는 스플릿을 해서 뭐 했겠죠. 그래서 이미지넷 데이터셋이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넷 21K는 아마 원래 이미지넷이 그 이미지 카테고리가 1000개인가 그럴 건데 얘를 아마 21000개로 늘린 거예요 아마. 그리고 JFT 300 밀리언 이거는 구글 자체 데이터셋이거든요. 그래서 구글이 아무래도 그 검색 엔진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자체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랑 텍스트 그 데이터셋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까 사실 그 여러분이 VIT를 절대 학습할 수 없다는 것도 제로 프리트레이닝을 했는데 모델을 제가 공개된 데이터셋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사전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모델.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 JFT 300 밀리언은 진짜 엄청 큰 이미지 데이터셋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셋이 있는데 먼저 이미지넷의 결과를 보면요. 레즈넷이 훨씬 잘했어요. 이게 사실 약간 좀 우아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니 뭐 VIT 이미 요즘 많이 쓴다고 해놓고 뭐야 못하는데 레즈넷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위에서도 보시면 이제 카테고리가 1000개고 이미지가 이제 1.2 밀리언이면 120만 개죠. 그래서 그 정도의 데이터셋이 있는데 얘를 가지고 트레인을 시켜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했더니 레즈넷보다 결과가 훨씬 안 나와요 얘가. 그러면은 얘는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이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인덕티브 바이어스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근데 인덕티브 바이어스라는 개념이 결국에 뭐냐면 이제 결국에 우리가 학습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라는 게 정확한 해를 찾아낼 수는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학습을 시켜서 엄청나게 잘 학습을 시킨 모델도 뭐 99%뭐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100%에 도달하는 거는 뭐 신의 영역이죠 사실상 말하면. 그래서 이제 여기 learning is an ill post problem이라고 돼 있는데 ill post problem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얘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유니크한 솔루션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실 하려면 거의 그냥 얘한테 그걸 할 수 있게 하려면 그냥 모든 이미지 데이터를 얘한테 다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습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든 한계가 존재해요. 사실 그거를 이제 어떤 환경 내에서 내가 요 세팅을 해서 얼마나 근사를 잘하냐의 문제지 사실 학습은 저는 뭐 퍼펙트한 솔루션을 찾으려고 하는 학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제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약간 그 가설을 세우죠 항상. 그러니까 여기 하이포테시스 스페이스라고 돼 있는데 제가 뭐냐면 약간 이런 약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파라미터가 이제 W라고 하는 이제 웨이트 파라미터가 이제 실제 요즘 모델들 보면은 뭐 몇십 밀리언 뭐 최근에 뭐 공개된 뭐 GPT-4는 거의 뭐 트릴리언 단위로 이제 넘어간다고 하죠.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그런 파라미터들에 따라서 결국에 모델이 결정되는 건데 그러면은 그 모델들의 파라미터의 결국에 경우의 수들이 만약에 다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걔가 이제 그러면은 걔들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해를 찾아낸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사람들이 가정을 해요. 아, 우리가 하는 모델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약간 가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리니어 리그레션 이거 1강에서 했죠.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건 결국에 뭔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그 어떤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 데이터 간의 관계 함수가 리니어한 펑션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누가 신이 정해준 게 아니고 우리가 얘가 리니어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걸 인덕티브 바이어스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결국에 하이포테시스 스페이스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을 가지고 얘를 이제 해를 찾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을 잘 설명하기 그러니까 이런 모델은 이런 가정을 했으니까 더 잘 될 거야라는 약간 바이어스가 이제 그 편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선입견을 깔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약간 궁금하시다. 약간 그러면은 머신러닝 수업을 이제 들으시면 되고요. 저도 머신러닝 수업에서 처음 들은 개념이어가지고 처음 이해할 때 약간 머리가 아팠는데 이제 약간 그래서 그냥 이해하실 때 그냥 내가 이제 모델을 이제 좀 더 모델에 약간 제한을 둬서 이제 그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도 결과를 잘 낼 수 있도록 하는 약간 수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이제 결국에 사람들이 모델을 만들 때 이제 그거를 고려해서 결국에 모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휴먼 디자인드라는 표현을 제가 쓴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CNN이라는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CNN이라는 모델도 사실 굉장히 많은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 모델 자체를 짤 때 우리가 뭐 누가 그 CNN이라는 모델을 이제 그러니까 이게 베스트야라고 누가 그냥 뭐 이렇게 공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구조를 짜면은 요런 부분에서 잘 될 거야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이 모델을 돌렸던 거. 그래서 그렇게 돌렸더니 그냥 결과가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CNN도 많은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CNN이 어떤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냐라고 얘기를 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그러면은 이제 CNN은 기본적으로 비전 쪽에서 많이 쓰던 태스크잖아요. 많이 그 비전 태스크에서 많이 쓰던 모델이잖아요. 그러면은 CNN이 비전에서 왜 잘 됐을까를 결국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로컬 제가 커널 프로세싱이라고 해놨는데 결국에 CNN이 저기 예를 들어서 전체 인풋
그 매트릭스 인풋 어떤 피처가 들어오면은 걔에다가 어떤 그 작은 이제 로컬 커널을 씌워서 그 로컬 패치를 이제 계산해서 점점점 이제 피처를 이제 뽑아 나가는 그런 형태의 모델이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이미지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뭐 세그멘테이션 같은 그런 다양한 비전 태스크에서 우리가 이제 비전에서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건 어떤 물체가 있는 특정한 부분이나 혹은 이제 특정한 어떤 패치에 좀 더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로컬하게 정보를 가져오는 게 비전에서 이득을 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CNN 모델이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얘가 그 CNN 모델들은 전부 다 보면은 그냥 그 컨볼루셔널 레이어 하나 딱 태우고 끝나는 게 아니고 컨볼루셔널 레이어 태우고 해서 이렇게 하이어라키컬하게 점점 줄여 나가면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피처를 뽑아내는 그런 식으로 모델들이 다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이어라키컬한 프로세싱도 결국에 이 비전 태스크에서 이득을 줬다는 거예요, 얘한테. 그게 약간 뭐 나중에 딥러닝 들으시거나 혹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약간 CNN을 비주얼라이제이션 이제 하려는 시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CNN에서 중간 피처들을 이렇게 뽑아다가 이제 그 CNN이 어떤 이제 피처를 그 각 단계에서 잘 잡아내냐라고 봤을 때 실제로 저 피처 맵을 뽑아보면요, 초반에는 되게 약간 이렇게 덩어리처럼 이렇게 큰 윤곽을 잡아내다가 점점 결국에 디테일한 약간 형태로 웨이트 그 매트릭스가 변하는 실제로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뭐 understanding CNN 뭐 이런 키워드로 구글에 찾아보시면은 되게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visualizing CNN이라던가 이런 약간 그런 걸로 찾아보면 되게 그런 하이어라키컬한 구조 자체가 이 얘 모델이 이해하는데 약간 도움을 줬다라고 약간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가 있고, 그 다음에 Translation Invariance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봤을 때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 사진이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미지는 결국에 돌리고 뒤집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어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서 있든 이렇게 누워 있든 어쨌든 똑같이 저를 잡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CNN에서는 근데 결국에 그러니까 그 모델이 근데 이제 저 CNN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커널들이 이제 실제로 그 움직일 때 이제 겹치면서 움직이죠. 이제 이 슬라이딩 윈도우가 물론 그 여러분들이 스트라이드나 이제 패딩 같은 값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안 겹치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다 겹치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얘가 결국에 이 윈도우를 가지고 저 인풋 피처 전체를 슬라이딩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이미지 전체에서 로컬 피처들을 이렇게 뽑아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가 제가 이렇게 서 있든 이렇게 누워 있든 제가 있는 부분을 잘 캡처해낼 수 있다는 거죠. 다 움직이면서 결국에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 이런 뭐 뒤집거나 돌리거나 하는 트랜스레이션에 인베리언스 하다. 앞에서 이제 퍼뮤테이션 인베리언스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가 비전에서 잘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개념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뭐 뭔 말인지 모르시는 게 약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제 약간 이런 거예요. 약간 딥러닝이라는 게 뭐 사람들이 블랙박스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하지만 결국에 약간 요런 어쨌든 어썸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됐다라고 사람들이 설명하려고 하는 약간 그런 시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잘 된 거기도 하고 CNN이. 그래서 실제로 이 CNN이 굉장히 많은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는 편인데 굉장히 이런 조건들이 많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굉장히 스트롱한 인덕티브 바이어스들이 실제로 약간 그 오버피팅에 약간 좀 오버피팅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실제로. 네. 그래서 이제 뭐 얘가 일종의 약간 레귤러라이제이션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레귤러라이제이션 내용은 아마 목요일에 아마 다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약간 좀 나중에 가서 이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결국에 생각을 해봤을 때 VIT를 이제 VIT가 레즈넷보다 결국에 안 좋은 결과가 나왔던 이유는 이제 저 이미지넷이라는 데이터셋 자체가 모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파라미터의 개수나 그런 어떤 모델의 크기에 비해서 데이터셋이 굉장히 작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는 저런 사실 이런 인덕티브 바이어스들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생각해 보면은 트랜스포머가 지금 제가 이렇게 했다는 것만 가지고 이제 그 물론 제가 패치로 쪼개서 이제 트랜스포머에다가 넣었지만 실제로 하이어라키컬한 프로세싱도 하지도 않았고 이제 심지어 이제 뭐 로컬하게 정보를 잘 잡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패치 단위로 이렇게 겹쳐가면서 한 것도 아니고 확실히 트랜스포머가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런 제약 조건들 자체가 CNN보다 적죠. 예. 그러니까 얘는 이제 트랜스포머는 이제 학습 과정에서 이제 더 많은 데이터셋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데이터셋으로 이제 학습을 시켜봤을 때 결국에 레즈넷이 저 작은 데이터셋 개수에서는 실제로 저 VIT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냈다는 거죠, 레즈넷이.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밑에 보면은 프리 트레이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개념 자체가 익숙하시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프리 트레이닝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약간 이런 거예요. 약간 이제 프리 트레이닝이랑 파인 튜닝 이렇게 보통 많이 묶어서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약간 뭐 이거는 보통 그 NLP 요즘 이제 되게 유명한 뭐 GPT라던가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들에서 많이 쓰이는 기법이라서 나중에 아마 그 뒷부분에 그 NLP 할 때 더 자세하게 공부하실 텐데 간단하게 컨셉만 짚고 넘어가자면 약간 이제 그 모델을 굉장히 이제 큰 데이터셋을 가지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소개드린 트랜스포머 같은 모델은 CNN보다 일단 파라미터 수나 이런 거 자체에서 훨씬 사이즈가 일단 큰 모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그거에 맞게 더 큰 데이터셋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굉장히 큰 데이터셋들을 가지고 얘를 한번 프리트레인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미리 학습을 시킨다라는 의미에서 프리트레이닝이라는 약간 말이 붙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 프리트레인된 결국에 모델을 가지고 원래 이제 뭐 여러분들이 딥러닝에서 학습을 시킬 때는 뭐 이제 뭐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개 있는데 어쨌든 웨이트를 랜덤으로 정하고 학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프리트레인된 그 웨이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거기서부터 학습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얘 약간 작은 사이즈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태스크에서는 이제 뭐 언어 모델을 학습을 시킬 때 처음에는 뭐 이제 위키피디아나 이제 저런 북코퍼스라고 부르는 되게 대형 뭐 백과사전이나 이런 데이터를 가져와서 미리 학습을 시켜 놓은 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특정한 어떤 분야의 이제 텍스트만 담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스쿼드가 되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특정한 되게 그 분야의 어떤 그 뭐 텍스트 다큐먼트를만 담고 있는 그런 데이터셋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의료 분야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뭐 실제 소설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떤 특정한 어떤 분류의 어떤 굉장히 저 라지 데이터셋보다는 작은 크기의 데이터셋을 가져와서 걔에 맞게 약간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요즘 들어서 굉장히 큰 모델들의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프리 트레이닝을 먼저 하고 파인 튜닝을 하는 식으로 보통 학습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VIT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켰어요. 그 대형 이제 데이터셋이 있다고 했죠. 그 JFT라고 부르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셋에다가 프리 트레인을 시켜서 이제 이미지 넷으로 파인 튜닝을 하는 이런 방식을 채택했어요. 지금 앞에서는 그냥 여러분이 실제로 아는 그 머신러닝 AI 기법처럼 그 트레인 테스트 밸리데이션 쪽에서 그냥 한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다른 데이터셋이잖아요. 그래서 더 큰 데이터셋을 가지고 먼저 프리 트레이닝을 시킨 모델을 그 이미지넷에 파인 튜닝을 시켜서 인퍼런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리 트레이닝이랑 파인 튜닝이 이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지금 보시면 이제 이미지넷 그래서 저 그 21K 저 데이터셋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미지넷 21K는 이제 카테고리가 2만 1000개고 이미지는 실제로 1400만 개 정도가 있대요. 얘도 굉장히 큰 데이터셋이죠. 근데 얘로 이제 프리 트레이닝 시켜서 파인 튜닝을 시켰더니 이제 VIT가 이제 점점 성능을 압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가장 크기가 작은 애가 아마 좀 가려진 것 같은데, 그 어쨌든 이제 저 레즈넷보다 이제 성능이 잘 나오는 이제 VIT-L이나 이제 저 파란색 큰 원이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 핑크 색깔 같은 애들이 실제로 그 큰 굉장히 큰 사이즈들의 VIT잖아요.
얘들이 이제 레즈넷들이랑 성능이 비슷하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더 큰 데이터셋으로 직접 학습을 시켜보자라고 해서 얘들이 이제 JFT라는 자기들 내부 데이터셋을 써요. 이제 이미지 개수가 무려 이제 얼마죠? 30억 개 있는 요 데이터셋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시킨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얘로 프리트레이닝을 시켜서 파인튜닝을 해봤더니 실제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같은 방법으로 레즈넷을 학습시켰을 때랑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저 주황색 애가 성능이 잘 나왔죠. 저 밑에 여기에 회색깔 애가 가려져 있긴 하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 주황색 애가 드디어 성능을 넘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비슷하게 나오다가. 그래서 이제 VIT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구나. 레즈넷만큼. 물론 데이터셋을 그만큼 많이 쓰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앞에서 했던 인덕티브 바이어스랑 연결지어서 결국에 정리를 해보면 VIT가 작은 데이터셋으로 결국에 안 됐던 이유는 CNN이라는 모델이랑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비교해봤을 때 그런 CNN 모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트랜스포머 모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적은 인덕티브 바이어스 때문에 좋은 피처들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들을 필요로 했던 거죠, 얘들이. 네. 그래서 약간 내가 여러 가지 가정을 원래 해서 약간 그 하이포테시스 스페이스를 줄였던 거를 이제 여기 VIT는 약간 인덕티브 바이어스는 확 줄여놓고 물량 공세를 한 거죠. 데이터셋을 막 넣어가지고 이제 더 많은 데이터로 더 좋은 피처를 학습시킬 수 있게 실제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VIT가 근데 이제 그러면은 CNN이랑 그런 식으로 결국에 비슷하게 나올 거면 아니 데이터셋도 저렇게 많이 드는데 CNN을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그렇죠. CNN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VIT의 또 다른 장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GPU나 TPU 이제 뭐 약간 그냥 GPU랑 비슷한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하드웨어들을 얘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요. 실제로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 보면은 여기 TPU V3 코어 데이즈 오브 트레이닝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 이게 학습하는데 그러니까 요 코어를 이제 써서 실제로 학습하는데 걸리는 이제 약간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 아마 계산을 한 걸 거예요. 저도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얘를 비교해 보면 레즈넷이 9.9K이고 VIT가 2.5K예요. 실제로 거의 4배 가까이 되는 효율성이 나왔죠, 얘가. 근데 왜 그럴까요, 실제로? 그러니까 왜 얘가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 왜 더 효율적으로 학습이 가능했을까요? 아시겠나요? CNN은 네. 계층 네. 레이어가 VIT는 그것도 이제 물론 시간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작용하겠지만 그거는 약간 좀 더 약간 그 학습 전체 시간의 약간 관점인 것 같고 얘는 이제 하드웨어를 얼마나 더 잘 효율적으로 사용했냐의 관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확한 단위의 해석은 제가 못 해드렸지만 약간 어쨌든 하드웨어를 4배 정도 효율적으로 쓴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 그럴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결국에 약간 그런 거예요. 이제 뭐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제 CNN은 컨볼루셔널 레이어 자체가 사실 생각해 보면은 하드웨어한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많은 약간 요구를 하는 연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결국에 걔 자체가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를 가지고 이 패치들이 하나하나 움직여 가면서 결국에 그 부분 잘라서 결국에 다 계산을 해서 결국에 이제 아웃풋을 내는 그런 작업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트랜스포머 여러분들이 레이어에서 앞에서 본 거에서 과정에서 하는 연산은 뭐밖에 없어요? 키 쿼리 밸류 매트릭스 곱하는 것밖에 없죠. 그러면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매트릭스 곱하는 거랑 로컬 패치들끼리 잘라서 하나하나 웨이트 곱해서 더하는 거랑 뭐가 더 효율적이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실제로 이 하드웨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게 약간 장점이다라고 실제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가져온 강의 자료가 여기 그림의 대부분이 이제 제가 그러니까 미시건 대학교에 이제 저스틴 존슨이라는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예,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인데 그분의 이때 그 강의 자료에서 많이 가져왔는데 그분이 실제로 마지막에 VIT랑 CNN을 비교하면서 하시는 말이 뭐가 좋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나올 건데 이런 표현을 써요. VIT는 레볼루션이 아니고 에볼루션이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얘가 혁신적으로 트랜스포머 나왔던 것처럼 완전 게임 체인저 같은 모델은 아닌데 얘가 어쨌든 CNN이랑 동등하게 약간 이제 내가 이제 모델을 고를 때 CNN 쓸까 VIT 쓸까 고민할 수 있는 정도의 모델이 나왔고 거기서 이제 그런 장단점 중에서 VIT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이런 하드웨어적으로 약간 이피션트한 장점이다 라고 실제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VIT가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VIT랑 CNN을 이제 비교해봤고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요거랑 관련된 질문이 아마 디스커션 과제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더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뭐 VIT 얘기를 이제 마저 하면은 이제 요게 이제 VIT 페이퍼에 실제로 있는 그림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왼쪽 그림은 앞에서 아까 저희가 이제 그 RNN 그 어텐션 그걸로 했던 캡션이 그거랑 비슷하게 실제로 저기 얘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거예요. 어텐션 맵을.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그 오브젝트가 있는 부분에서 얘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얘를 많이 캡처를 해서 이제 실제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했다라는 거를 이제 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트랜스포머 어텐션 맵이 이제 그 어떻게 이제 좀 시밀러리티 값이 나왔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아마 그 포지셔널 인베딩 시밀러리티가 어떻게 되냐. 아까 그 추가적으로 넣어준 포지셔널 인베딩 벡터들이 결국에 학습을 마쳤을 때 어떤 이제 모양으로 나왔냐. 그걸 보면은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제 같은 행이랑 같은 열에 있는 애들이 이제 그러니까 대응되는 애들이 이제 실제로 그게 높게 나와요. 네. 여기 보면은 1,1 여기는 이제 첫 번째 패치랑 첫 번째 패치에 이제 시밀러리티가 노란색으로 엄청 높게 나오죠. 그다음에 뭐 저기 2, 3, 4, 5, 6, 7 저런 식으로 다 결국에 보면은 이제 내가 대응되는 이제 그 패치들이랑 결국에 포지셔널 인베딩이 잘 학습이 됐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 이미지 상에서도.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VIT가 실제로 좋은 성능을 내는 이유를 여기서도 논문에서도 설명이 했었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VIT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사실 VIT를 지금까지 보면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드셨을 생각이 그러면은 저 프리트레이닝 데이터가 저렇게 큰데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얘를 이제 어떻게 잘 써먹을 수 있을까? 사실 저 정도의 그러면은 그 거의 300밀리언이라고 했잖아요. 저 정도의 개수의 데이터셋을 학습시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맞죠? 기업 단위나 그것도 엄청나게 큰 기업 단위나 혹은 뭐 이제 진짜 큰 돈 많은 학교 단위나 뭐 이런 데서나 이제 학습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나온 이제 모델이 DEIT. DEIT가 데이터 이피션트 트랜스포머, 비전 트랜스포머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DEIT라는 모델인데 그 DEIT라는 모델을 이제 알기 위해서는 그 좀 이제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knowledge distillation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네. knowledge distillation이 뭐냐면 이제 그냥 진짜 간단하게 개념만 캡처해서 가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자세하게 knowledge distillation이 뭐 어떻고 어떤 수식으로 쓰고 그런 거 다 뺐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이구나라고만 알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 knowledge distillation이라는 말 자체가 한국말로 그 직역을 하면 지식 증류라는 뜻이에요. 이제 증류라는 게 뭐 저는 이제 화학을 선택 과목으로 하긴 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증류라는 게 뭐 뭐 어쨌든 뭐에서 약간 한쪽에서 한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제 화학 전공자 분들이 여기 계시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약간 그런 컨셉이요. 그러니까 지식을 어떤 모델이 모델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기한 컨셉인데 이제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티처 모델이랑 스튜던트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티처 모델이 먼저 이 이미지를
이미지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를 학습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 티처 모델이 그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을 가지고 이제 뭐 이런 지금 클래시피케이션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태스크를 이제 먼저 학습을 했다고 쳐요 티처 모델이. 그러면은 이 티처 모델을 가지고 와서 그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저 주황색 모델이 실제로 나오는 결과값이 이제 보면은 이제 실제로 파란색 저 모델이랑 가까워지게 이제 여기 KL 다이버전스 로스라고 나와 있는데 KL 다이버전스는 실제로 이제 그 뭐 통계나 이런 쪽에서 어떤 두 개의 확률 분포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그런 거리를 이제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어떤 값이거든요. 네, 뭐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그런 KL 다이버전스라는 통계량을 이용해서 이제 실제로 로스 값을 학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면은 이제 저 주황색 애한테도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을 보여줘서 약간 KL 다이버전스 로스랑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같이 줘서 약간 뭐 학습을 시키는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보통 그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이제 요런 knowledge distillation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knowledge distillation을 VIT에다가 적용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일단 우리가 CNN 모델이 이제 VIT 모델보다 학습시키는데 드는 이제 어떤 프리트레인 하는데 필요한 이미지 개수 자체는 훨씬 적잖아요. 그러니까 CNN 모델로 티처를 이제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를 VIT 모델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 티처 모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피처 정보나 그런 것들을 스튜던트 모델이 가져갈 수 있도록 얘가 학습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DIT라는 논문을 보면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앞에서 말했던 그런 인덕티브 바이어스적인 관점에서도 약간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뭐 그 CNN이 티처 모델을 CNN으로 해서 스튜던트를 VIT로 하면 그 CNN 모델이 가지고 있던 그런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얘가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얘가 전달을 시켜주기 때문에 VIT 모델이 더 적은 그걸로도 훨씬 더 잘 학습을 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왜 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약간 효율적인 학습이나 저 KD 저 기법이 되게 뭐 많이 활용되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또 따로 찾아보시면 더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나온 논문이 DIT라는 논문이고요. 이제 되게 그래서 신기한 게 원래는 이제 VIT에는 그 CLS 클래스 토큰만 있었잖아요. 이제 추가로 인풋에다가 하나 더 넣어요. 이제 디스틸레이션 토큰이라는 걸 넣어요. 그래서 이제 저 디스틸레이션 토큰을 가지고 나온 아웃풋을 통해서 디스틸레이션 로스를 계산을 해요. 이제 그 로스 수식은 제가 다 뺐는데 앞에서 말했던 그 K의 다이버전스와 관련된 그런 수식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저 티처 모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티처 모델이 예측한 값이랑 실제로 내가 학습시킬 스튜던트 VIT 모델의 값이랑 얼마나 잘 매칭이 되는지 그런 거를 이제 학습할 수 있도록 이제 DIT 모델을 진짜 조금 튼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이런 기법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보면 이제 원래 VIT의 어큐러시보다 디스틸레이션을 했을 때 훨씬 성능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VIT B16이면 가장 베이스 모델이거든요. B가 베이스라서 이제 가장 그 휴지 라지보다도 적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작은 패치 사이즈로도 충분히 좋은 학습 결과를 낼 수 있다. 디스틸레이션을 했을 때.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트레이닝을 더 길게 하거나 레졸루션을 또 높이거나 하면은 또 더 좋은 성능이 나온대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성능을 되게 끌어올렸고 이 논문에서 이제 실제로 그 뒤에 이제 이 논문이 나오고 나서 뒤에 나오는 뭐 VIT 관련된 논문들에서 VIT로 실험을 했다라고 하면 암묵적으로 DIT로 했다라고 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실제 연구자들이 학습시킬 때 이런 방법으로 많이 학습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표를 제가 가져왔는데 이 표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 efficient net이 약간 그 기존의 CNN으로 효율적으로 학습시키는 쪽에서 굉장히 약간 소타 같은 느낌의 모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이제 요런 애도 있고 그다음에 VIT랑 이제 DIT랑 비교를 해보면 VIT 라지가 이제 뭐 파라미터 개수가 307 밀리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VIT B16이 뭐 86 밀리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
비슷하게 CNN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제 학습시킨 방법론보다도 얘가 훨씬 더 이제 좋은 성능을 냈고요. 여기 보면은. 그리고 뭐 이제 여기 보면은 그 파라미터 개수는 아마 이 안에서 비교해야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라지 이런 모델들보다도 307 밀리언보다도 훨씬 파라미터 개수를 줄여서 어쨌든 효율적으로 학습을 했다. 약간 그런 의미에서 DIT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IT까지 했는데 이제 마지막 스윈 트랜스포머 내용 하기 전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좀 약간 많은 내용이 나와서 좀 갑작스럽게 좀 넘어간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은 네, 또 빨리 끝내고 이제 따로 물어보실 분들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앞에서 제가 3개의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말했어요. CNN에서 이제 어떤 이제 뭐 트랜스포메이션을 인베리언스 하다, 혹은 뭐 이제 그런 어떤 로컬한 정보를 잘 담는다,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그런 애들은 우리가 어쨌든 데이터 많이 때려 박아서 해결했어요, 어느 정도. 근데 문제는 VRT는 아직도 어쨌든 하이어키컬한 프로세싱을 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보면 CNN 같은 경우는 결국에 뭐 레즈넷이나 뭐 그 발전 과정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약간 더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했던 대부분의 방법론 중에 하나가 일단 깊게 쌓기였거든요. 일단 모델을 딥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레졸루션을 점점 줄여가면서 이제 더 압축적으로 이제 피처를 담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이어키컬한 아키텍처를 많이 썼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 하이어키컬한 아키텍처가 왜 중요하냐면, 이 결국에 그 나중에 뭐 세그멘테이션이나 디텍션 할 때 나올 내용이긴 한데, 이제 그 오브젝트가 하나의 이미지 안에서 다양한 크기로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사진을 찍어도 원근법에 따라서 굉장히 멀리 있는 애는 굉장히 작게 보이고 저희한테 굉장히 가까이 있는 애는 굉장히 크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굉장히 작은 이제 물체가 있고 큰 물체가 똑같은 물체라고 해도 그 둘 다 우리는 잘 캡처를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하이어키컬한 스트럭처가 이제 그런 어떤 다양한 크기의 어떤 오브젝트들이나 이런 거를 잘 캡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거거든요, 뒤에서. 그래서 뭐 그거랑 연관돼서 나오는 많은 모델들이 있어서 어쨌든 뒤에서 보게 될 텐데, 근데 어쨌든 VIT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트랜스포머 블락 자체가 인풋이랑 아웃풋의 레졸루션이 아니고 디멘전 자체가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떤 뭐라 해야 되지? 하이어키컬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VIT 모델 자체를 하이어키컬하게 만들 수 없을까? 약간 그런 관점에서 스윈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스윈 트랜스포머를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할 거거든요. 스윈 트랜스포머 구조 자체가 뭐 좀 뜯어보면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할 거고, 그리고 그 구현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어디서 들은 건데 이게 메타에서 나온 모델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거 아이디어는 논문 거의 내기 한참 전에 나왔는데 이게 논문이 엄청 뒤에 나왔대요. 그 아이디어가 나오고 나서.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거 스윈 트랜스포머 안에 모델 구현하는 게 너무 까다로워서 그거 구현 때문에 모델 논문 발표가 한참 뒤에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약간 좀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서 구현에. 그래서 약간 자세하게는 안 짚고 넘어갈 건데, 약간 얘가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점점 이렇게 흘리면서 모델에다가 그 하이어키컬한 정보를 이런 식으로 가져갔구나라는 거에 약간 포커스를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은 이제 뭐 이미지가 뭐 h by w by 3 이제 3는 RGB 값이니까 저렇게 들어갔다고 했을 때 똑같이 VIT처럼 패치로 쪼개준 다음에 이제 똑같은 이제 앞에서 여러분이 보셨던 요거까지 같이 띄워 놓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앞에서 보셨던 VIT랑 거의 유사한 결국의 구조예요. 저거 보시면은 이제 약간 순서만 바뀌었지 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저거 MSA가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MSA 하고 앞에 W랑 SW가 붙어 있는데 저거는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이게 윈도우랑 시프티드 윈도우인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그거 하고 또 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MLP 태우고 거의 구조 자체는 똑같죠, 맞죠?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이제 좀
하이어키컬한 정보를 살리기 위해서 결국에 했던 것 자체가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미지 단위가 저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를 거치면서 C by 4분의 H by 4분의 W에서 8분의 H by 8분의 W 이런 식으로 레졸루션을 점점 줄였잖아요. 그 레졸루션을 어떻게 줄였냐면 실제로 패치를 합쳐요. 패치 머징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빠를 것 같아서 그림으로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얘를 패치를 나눠 가지고 실제로 그 리니어 임베딩해서 트랜스포머 블락에 태워서 이제 저 C by 4분의 H by 4분의 W 저 형태의 어떤 피처 맵을 만들어냈다고 하면은 이제 얘를 이제 그 저 2by 2 애들끼리 이제 얘를 그 합치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패치를 실제로 머징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머지를 해서 이제 얘를 이제 실제로 나중에 그 스윈 트랜스포머 블락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 MLP를 태우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얘를 결국에 리니어 프로젝션을 해서 이제 저런 식으로 채널 수는 실제로 늘려서 이제 그 CNN도 보면은 그 이미지 레졸루션은 점점 줄면서 채널 수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맞죠? 그런 하이어키컬한 구조를 얘가 비슷하게 살릴 수 있게 저런 식으로 이제 그 패치를 아예 합치는 방식으로 이제 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스윈 트랜스포머에서 이제 특이한 부분이 저 패치 머징이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총 이제 모델은 이런 식으로 총 저 리니어 임베딩하고 스윈 트랜스포머 블락 태우고 패치 합치고 블락 태우고 뭐 이거를 이제 매번 반복해서 저런 식으로 패치의 레졸루션을 점점 이제 키워가면서 이제 저 실제로 피처 맵의 크기는 줄이는 이런 어떤 하이어키컬한 방식을 이제 채택을 했고요, 여기 모델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얘를 처음에 이제 그 4분의 H by 4분의 W로 해서 4 by 4 패치로 나눠 가지고 이제 얘를 어텐션 매트릭스를 하면은 그 하나의 결국에 패치가 56 by 56이 되니까 이제 앞에서 그 계산했던 거랑 비슷하게 어텐션 매트릭스의 원소 개수가 56의 4승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지죠, 그러면 똑같이. 그래서 얘가 여기서 한 방법이 그 얘를 이제 만약에 4x4로 쪼개서 이제 16개의 패치를 만들면은 16개의 패치에 대해서 모두 이제 어텐션을 다 글로벌 어텐션을 구하는 게 아니고 로컬한 어텐션을 구해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윈도우 어텐션이라고 해서 이제 따로 이렇게 구현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얘 이미지를 이제 여기 어떤 윈도우 이제 그러니까 요 빨간색으로 돼 있는 요 단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빨간색 단위로 얘를 이제 쪼갠 다음에 이제 이 안에서만 이제 그 서로 이제 어텐션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 패치를 만약에 쪼갰다고 하면은 요 안에서만 이제 서로 어텐션을 계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얘가 요 패치 여기에 있는 애가 얘랑도 계산해야 되고 얘랑도 계산해야 되고 요 16 여기 패치들이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작은 단위를 정해서 그 안에서만 그 어텐션을 구할 수 있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죠, 직관적으로. 왜냐하면은 그 로컬한 애 안에만 있는 애랑 어텐션을 계산하는 거니까 얘가 전체적인 그 어떤 그 글로벌한 이제 정보를 잘 잡을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가 이제 윈도우 어텐션이 이제 앞에 그 봤던 WMSA라고 돼 있는 거고, SWMSA가 이제 Shifted Window Attention의 줄임말인데, 그래서 이 논문 제목이 스윈 트랜스포머가 된 거예요. 그래서 Shifted Window의 줄임말이라서. 그래서 얘가 되게 특이한 게 이제 그 스윈 블락이랑 그 여기 앞에서 스윈 트랜스포머 블락을 보시면은 블락이 2개씩 들어있잖아요. 얘가 이제 앞에 처음에는 한번 이제 그 일반 그냥 윈도우 어텐션 블락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시프티드 윈도우 블락을 또 넣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네. 요게 어떤 그 연결된 그 2개의 블락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요 그림이 안에 풀어보면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윈도우들을 이제 막 그 얘를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얘가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얘를 쪼개서
뭐 이런 식으로 옮기고 뭐 붙이고 이런 거를 해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은 보이듯이 막 스퀘어가 아닌 애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쪼개요, 진짜. 그래서 이게 구현이 약간 까다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결국에 나중에 구현을 할 때 레졸루션 맞추고 걔들끼리 어텐션 구하고 이거를 다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복잡해서 구현이 엄청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스윈 트랜스포머 구현이 굉장히 늦어졌다고 하고 실제로.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윈도우를 실제로 바꿔가면서 이제 원래는 윈도우 간의 어텐션은 구할 수 없었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좀 보완을 했다. 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프티드 윈도우 그래서 어텐션이 가져다 주는 효과가 뭐냐 그러면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이 스윈 트랜스포머가 실제로 이제 하는 역할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실제로는 VIT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미지를 패치 단위로 쪼개서 그냥 글로벌한 어텐션을 구하는 거잖아요. 얘는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로컬한 이제 그 윈도우를 잡아놓고 걔에 대해서만 어텐션을 구하고 이제 그거 플러스 이제 점점 레졸루션을 줄여가면서 이제 하이어아키컬한 구조를 최대한 살리려고 얘들이 했고 그래서 그거를 더 이게 잘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로컬하게만 구하면은 CNN이 결국에 가지고 있던 슬라이딩 윈도우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리셉티브 필드들을 겹쳐가면서 계산했던 그런 것들도 여기 VIT 모델에서도 구현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윈도우를 옮겨가면서 이제 좀 구현은 어려워졌지만 이런 식으로 실제로 어텐션을 다양하게 구할 수 있도록 약간 얘들이 학습을 시켰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 이제 스윈 트랜스포머는 실제로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뭐 다른 그런 비전 관련된 태스크들의 백본 아키텍처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얘를 쓴 모델들이 뭐 잘 돼서 이제 뭐 그 이후로도 뭐 스윈 트랜스포머가 많이 쓰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성능을 보면 뭐 다른 이제 저 이피션트 넷이나 이제 DEIT 같은 모델에 비해서도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얘도 좋은 성능을 충분히 잘 낸다는 걸 보였고 이제 이런 어떤 하이어키컬한 그런 스트럭처를 최대한 살리려고 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이제 저희가 나중에도 다룰 뭐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 같은 태스크에서 백본으로 많이 쓰이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한번 하면요. 이제 오늘은 이제 결국에 트랜스포머라는 게 비전에서 어떻게 쓰였냐에 관련된 얘기를 결국에 한 거고요. 이제 트랜스포머는 NLP뿐만 아니라 드디어 비전에서도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고 기존의 CNN이랑은 분명히 완전 달라요. 그래서 차이점이 많고 이제 아까 제가 앞에서 그런 얘기했던 인덕티브 바이어스 같은 관점에서도 굉장히 다르지만 이제 어쨌든 성능 자체도 잘 내고 있고 이제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던 이제 어떤 스피드 이제 뭐 같은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CNN이랑 VIT가 풀 수 있는 문제 자체가 똑같아요. 그냥 그래서 이제 비전에서 이제 좀 모델의 선택지가 또 늘어날 수 있는 좋은 그런 약간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VIT를 다 같이 봤고요. 이제 다 목요일에 수업 또 트레이닝 뉴럴 네트워크스 부분 나가고 이제 다음 주에 오브젝트 디텍션이랑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이제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게 이제 뭐 간단하게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 디텍션이라는 건 이미지 안에서 결국에 저 박스 뭐 바운딩 박스라고 저희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 이미지 안에서 오브젝트가 있는 어떤 위치를 이제 찾아내고 그거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어떤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세그멘테이션은 실제로 이렇게 약간 눕기를 따는 거죠. 이거 이제 세그멘테이션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 나온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실제로 저 오브젝트가 있는 곳에 해당되는 마스크를 따고 실제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살짝의 디테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뭐 크게는 디텍션은 뭐 리그레션이고 세그멘테이션은 클래시피케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음 주에 이런 내용을 배우게 될 거고 왜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드렸냐면 앞에서 말했던 트랜스포머를 사용한 모델들이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에서 지금 거의
그 소타를 찍고 있기 때문에 주류를 달리고 있어서 이제 또 그 디텍션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모델 중에 하나가 DETR이라는 모델이고요. 그러고 이제 세그멘테이션에서 많이 언급되는 모델 중에 하나가 뭐 세그포머 혹은 제가 여기 넣어놓은 마스크 포머 같은 이런 모델들이 실제로 트랜스포머 구조를 활용해서 이제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을 매우 잘한 그런 어떤 모델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아마 가능하다면 다음 주에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아, 네. 네네. 근데 이제 약간 그거랑 살짝 느낌이 다른 게, 얘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주려고 이제 그 윈도우를 불규칙하게 잘라서 한 거는 맞지만, 기본적으로 결국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 자른 윈도우 안에서 어쨌든 그 어텐션, 요 안에서만 어텐션 매트릭스를 계산해서 곱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제 물론 앞에 봤던 그런 VIT 같은 모델보다는 그런 부담이 훨씬 커졌겠죠. 하지만 이제 그 약간 CNN 보다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이것도 제 생각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스윈이라는 모델은 VIT에서 이제 좀 캡처하지 못했던 그런 CNN의 인덕티브 바이어스들을 얘가 최대한 잘 반영할 수 있게 약간 구조적으로 바꾼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게 좋은 모델이라고는 보기 어렵죠, VIT보다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네, 없으시면은 이제 디스커션 질문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일단 오늘 질문의 첫 번째는 일단 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CV 분야에서 다양한 모델들의 이제 백본 아키텍처에 이제 CNN을 쓰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트랜스포머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페이퍼에는 둘 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요즘은 트랜스포머 기반이 굉장히 많이 또 쓰이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트랜스포머를 항상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어떤 경우에 CNN이 더 좋은 성능을 낼지 혹은 트랜스포머가 더 좋은 성능을 낼지, 약간 그 아까 제가 앞에서 말했던 인덕티브 바이어스의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를 보면은 모델 구조 자체가 그냥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이제 그냥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여기 이 이미지를 자른 다음에 그냥 여기다가 태운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이 트랜스포머 레이어 안에도 어쨌든 뭐 MLP가 있긴 하고, 어쨌든 뭐 어텐션, 뭐 MLP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계층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MLP라는 게 어쨌든 가장 단순하지만 꽤나 파워풀한 모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얘를 트랜스포머 모듈을 단순한 그냥 MLP로 바꾸거나 혹은 트랜스포머 모듈 안에 있는 어텐션을 그냥 MLP로 바꾸어도 성능이 잘 나올까요? 만약에 성능을 더 잘 내려면 어떤 방법으로 그 VIT의 어떤 그 베이스라인 모델을 수정하면 될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 비슷한 모델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모델을 뭐 찾으셔서 참고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명했던 그 인덕티브 바이어스나 그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약간 키워드로 생각해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고민해 보시면 아마 대답을 찾기 쉬우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에 대한 디스커션 답을 네, 목요일까지 달아주시면 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네, 남아서 하셔도 돼요. 네.